1931년 봄명월구 회의 이후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무장투쟁의 군중적 지반을 닫기 위하여 북경 두만강 연안을 중심으로 각처에서 활동하였다. 그들은 혁명의 지도 핵심들을 키워내기 위한 투쟁의 운명을 걸고 사선을 넘고 넘었다. 항일 유격대의 창건을 준비하는 거창한 투쟁이 지하에서 태동하고 있은 이 준엄한 여름에 일제 침략자들의 간악한 모략에 맞서게 된 청년 공산주의자들은 대열내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회의, 변절 등 겹겹이 밀려드는 진통을 이겨나가야 했다. 와. 지체 말고 할빈 조직과 연계를 가지도록 하고. 알겠소. 이 충락동무가 어떻게 돼서 체포되는지 그 내막을 꼭 알아야겠소. 종파놈들의 작전이 아닌지. 자, 그럼 다시 만나기요. 잘 가오. 이래. 할빈. 김희찬이 그놈이 한 짓이요? 글쎄, 그렇다면 내가 할빈 조직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뭔지 말해줘. 그건 그를 만나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거요. 일제 특무위관의 모략이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파생꾼들까지 앙달한 짓을 하면 알지니 정신을 차려야지. 핵심들을 다 잃어버리고 마오. 김희찬이 그놈을 죽여버릴 테요. 테러를 해서는 안 돼요. 그까진 놈 하나 없앤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소. 내막을 알고서 대책을 세우자는 거요. 그런 놈을 청산해버리는 것도 테러요? 나야 그놈과 결산을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오. 진정하오. 송파동무의 일거일동이 이젠 우리 새로운 공산주의자들의 권위에 관계된다는 걸 잊지 마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일제 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우고 있는 거지 파생꾼들과 1대1로 맞서지는 않소. 송파동문 이걸 명심해야 하오. 야, 저거 봐. 저 군대. 자. 미행자는 없어? 그새 소식도 없었고 왜 이제야 나타났어? 여복의 송파군, 사광숲의 세력이 불온간 조락돼 버릴 것이 틀림없고 형세가 변하여질 거네. 그 기둥감들을 내 몽땅 꺾어버릴 작정이니까. 그랬댔구나. 장춘에서 공작하던 이 중락이를 밀고 한 게 내 놈이 틀림없구나. 송파군, 여기서 얘기 좀 들어보자고. 그래, 어떻게 된 건가? 조선혁명군 장춘 공략원을 네가 밀고 했구나. 네 놈 같은 악종은 없애주겠다. 미치지 않았어? 미쳤다. 미친놈의 사항꾼 노릇을 한 내가 미쳤고 말고. 테러는 내가 베어준 재간이니까 오늘은 네 놈이 죽어봐라. 여기서 총수를 했다간 너도 나도 다 잡힌다. 참았다. 총알이 아까워서. 이야!
송충이보다 못한 것. 나는 인생의 백해무익한 존재야. 그러니 뒤져야 한다. 와이어파가 이대로 쓰러질 줄 아느냐? 이놈! 봉천. 조직은 장춘에 있는 동지들에게 체포된 리충락의 혁명적 절개를 믿고 조직을 지켜 종전대로 활동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주었다. 한편 일본 관동군의 실권자인 이다가키 대좌와 특무기관의 두목 마키노 사이에는 파쟁꾼들의 밀고에 의해 체포한 리충락의 고백 자료를 놓고 무서운 모략이 꾸며지고 있었다. 오, 운매. 어서 오라고. 은매라니요. 그 이름이 희대 거보다 더 매력 있어. 할빈을 뜨기 싫어한다는데. 지난해 또리 사건 때 태양에 대한 시를 품면서 3층에서 뛰어내린 김혁이란 청년한테 반해버렸거든. 할빈에서 그런 사람을 기어이 만나 보겠다는 건데 여자들이란 묘한 거란 말이야. 묘할 게 없지요. 현대는 영웅시대고 만주는 영웅남아들의 활무대니까요. 일본 남자들 90%는 치마를 입혀야 할까 봐요. 괜찮아. 그런데 운매. 그런 영웅남아들의 영수를 내 꼭 만나게 해주지. 대자님, 농은 그만하시고 왜 부르셨는지 어서 말씀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희대권은 운매가 되어 곧 도나로 떠나야겠어. 무슨 일인데요? 우선 이 자료들을 연구를 해보라고. 며칠 전에 장춘에서 리충락이라는 조선혁명군의 간부급 인물을 체포했는데 조선의 청년 영웅들이 모두 떠받드는 수수께끼의 존재인 김성주의 행체를 알아낼 수 있는 길이 트였어. 히데코, 그 미모, 그 기질을 가지고 세상을 한번 놀래어보란 말이야. 이 마키노가 헌병대를 데리고 가서 도와줄 테니 첫째는 이 방에서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되면 아주 좋고, 만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그 대원에 깊이 잠입하는 거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작전을 하자고. 이 무렵 만주의 정세는 다치면 터질 듯이 긴장해 있었다. 에멜 화요 등 낡은 종파 세력과 민족주의 운동 세력의 조락을 본 일제는 조선민족 해방운동에 대한 탄압을 새로운 공산주의 세력 말살에 집중하였다. 놈들의 대륙 침략 음모의 소굴이었던 봉천의 일본 요정 기구봉에서 꾸며진 죄 많은 모략들을 세상이 다는 모른다. 리충락 씨, 이게 다요? 장춘 조직의 명단도 사실대로요. 소개신도 그들이 믿어줄 거예요. 그 다음 도나의 진한장이란 사람을 찾아가면 된다질 않소. 됐어. 나가보시오. 이제부터 당신은 이 운매 씨의 오빠가 돼요. 알겠소? 예, 명심하겠습니다. 갑시다.
저 화전에 사는 공씨가 보낸 사람이라면 아신다면서 인삼 팔려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예. 진한장 농무. 차동무. 기다렸어. 자. 전에 리충락 동무가 나한테 보내온 편지요. 은매라는 여자가 가져온 그 편지의 글씨와 체가 꼭 같지 않소. 글씨는 이 충락이가 쓴 거요. 틀림없어.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어? 은매라는 그 여자가 구두로 전달하던 내용을 다시 말해줘. 리충락 동무가 공작해 놓은 총열 자루를 아까 말한 그 주소를 찾아가서 인수하라는 거고, 자기는 이미 리충락 동무와 교제 관계가 있던 오빠의 부탁을 받고 찾아왔다는 것이며, 장춘의 조직 명단만은 김성주 동무 외에 그 누구에게도 대해줘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당부하더라는 거요. 그래서 한별 동무와 만날 뒷골 연락처를 알려줬단 말이죠. 동지를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문제요. 이충락 동무야, 당신네 조선혁명군 간부고 오랜 당원이 아니요. 나는 그저 이 사실을 빨리 김성주 동무에게 알려야만 위험에 처한 동문의 장춘 조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요. 내 진한장 동무를 나무라는 게 아니고 만일 경우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요. 적의 손에 잡힌 동지를 계속 믿으면서 일을 처리한다는 게 쉽게 마음을 정할 일이 아니지 않소. 글쎄, 리충락이 사람됨을 나보다도 자광수 동무가 더 잘할 테니까. 물론 여러 해를 함께 손잡고 싸워온 사람이요. 그런데 이렇게 되고 보니 의심이 가는 점들이 없지 않구만. 그에게서 가끔 사람을 믿지 못해 하는 초당적인 표현들이 나타났고, 군중을 깔보는 거만성도 있어서 한별동무도 그 점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 그를 비판하던 일이 잊혀지지 않소. 조그만 목침 위에 올라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나는 내 놈들보다 높은 사람이로다 하는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해서 되겠냐고 말이오. 아날 말로 만일 경우 이게 그가 투왕변절한 연극이라면 내가 제일 의심하는 근거는 이충락이가 조직명단을 그전에는 나한테 보내왔어. 그런데 왜 한별동무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주지 말라고 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소. 듣고 보니 내가 너무 경솔했구만. 한별동무가 뒷골 연락처에 언제 들릴 것 같소? 저녁이요. 낮엔 그 연락처를 이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의 행처를 알 길이 없으니 연락할 방법이 없어. 조직들의 통신을 뜬다면 어떻게 되겠소? 도저히 시간이 맞지 않소. 오늘 저녁에 꼭 들린단 말이죠. 내일 새벽 도나성 내에서 누구를 꼭 만날 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차동무, 그 연락처에 가서 은매라는 여자를 다시 만나보겠어. 내가 저지른 일인데 독이 김성주 동무의 안전을 위한 일이 아니오. 고맙소. 진한장 동무가 우리 한별동무를 희생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모두 진심으로 고맙게 느끼고 있어. 정말 고맙소. 그러나 진한장 동무가 가서는 이충락의 변절 여부를 확인해낼 수 없어. 우리 사회 내막을 깊이 모르지 않소. 걱정 마오. 내가 가볼 테니까. 외놈들이 꾸며낸 연극이라면 그것은 벌써 격적으로 포위됐을 거요. 알고 있어. 진동무도 피신해 있는 것이 좋겠어. 그리고 여기 와 있는 문일광 동무를 알죠. 할빈에서 공작하던 동무 말이요? 옳소. 그 동무에게 지금 형편을 알려줘. 알겠어.
도인님, 웬 여자 손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왔던지 간다 온다 말없이들 다니니까 나야 누가 누군지 모르죠. 읍내동무. 읍내동무. 누구신지 김 선생님이세요? 김 선생님은 이런 곳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소. 동무나 나의 뒤를 쫓아온 미행자들이 있을 수 있는 거요. 그러니 경각성을 높여야 하지. 동무는 공청원이 아니요? 비밀 공청원이긴 한데 별로 할 일은 없어요. 지하에서 특수 공작을 하고 있는 오빠를 가끔 도와드릴 뿐이에요. 여학계도 다녔겠고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 얼굴을 보면 다 알리요. 안경 낀 이 사람이 어쩌나 해서 불안해하는 것도 알리고. 어떻소? 그래도 저는 선생님을 믿습니다. 내가 누구란 것을 아직 알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믿소? 김 선생님이 오신다는 곳에 대신 오신 분이니까 믿게 되는 거지요. 고맙소. 김 선생님은 이근바에서 기다리시는데 장춘의 조직 명단을 나한테 주. 이 충락동무가 다른 누구에게도 내주지 말라고 당부했다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사실 아니면 저는 그저 심부름을 왔을 뿐인데 선생님은 저를 의심하시는군요. 동무는 이런 공작을 하면서도 자기 속심을 감출 줄 모르는만. 그런가요? 저 선생님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실 수 없겠어요? 나예요? 매놈들이 찾고 있는 차광수요. 차광수 선생님이세요? 나를 아오? 차광수 패라면 외놈들이 벌벌 떠는데도요. 그러니 누구든 나를 잡아가면 일생 놀고 먹을 목돈을 받을 거요.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좋소. 동무의 희망대로 김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같이 갑시다. 그 조직 명단을 직접 드리시오. 예, 이제야 저를 믿어주시는군요. 저 손님들 웬 분들인진 모르겠소만 저 숲속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 같시다. 조심들 하시오. 밀정이 틀림없구나. 의심하는구나. 동무의 뒤에 꼬리가 붙었댔구만. 글쎄, 놈들이 나를 따라왔을 수도 있지. 어쨌든 가기요. 그런데 동무에게는 무기가 없을 테고 어떻게 한다? 왜요? 만일 경우 자살령으로 저도 권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소? 자살령이라 대단하오. 이거 읍매동무의 얼굴을 더 똑똑히 들여다봐야겠구만. 선생님도 참 저기 있다는데도 태어나시고. 일 없어. 외놈이 총알을 여러 개 맞아서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앞으로도 살 거요. 저도 할빈에 있을 때 크루시오크에서 사격 훈련을 많이 했으니까요. 읍매가 정말 대단하구만. 그래, 장탄을 했어? 언제나. 됐어. 그렇게 믿던 이 충나기가 변절하다니. 빨리 한별동무한테 알려야 한다. 이 억센 사나이 속을 모르겠구나. 의심한다면 나를 되시오겠는가. 마키노가 우리를 향해 사격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의심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먼저 쏘자. 빨리.
은매는 잠입했습니다. 은매와 관련된 모든 대상들은 장춘도 도나도 당분간 다치지 말아 주십시오. 네, 나는 영종 정영사관의 지휘처를 정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로 했으니 이젠 가봅시다. 김 선생님은 왜 안 오시나요? 비교적 순진하군 그래. 아직도 모르겠어? 뭐요? 서투른 연극은 그만 놀고 연극이라니요. 야, 너 아직 뭔 모르고 날뛰는구나. 가자. 갈 것 없이 여기서 죽이지 뭐. 조직 명단이랑 너희들이 음모하고 있는 내막도 내놔야지. 그래도 살고 싶을 텐데. 어서. 할아버지 시월바가 왔어요. 임자가 왔나? 김 선생님을 찾아오신 분이에요. 계시죠? 귀한 손님이군 그래. 어제 저녁 웬 손님들과 함께 떠났다가 자정이 넘어서 혼자 되돌아왔지요. 그래 이러는 말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오면 저 도나디골 중국 노인네 집엔 가지 말란다고 꼭 전하라는 거지요. 이야, 무사했구나. 무사했어. 됐구나, 됐어. 그래서요. 선자리에서 어디론가 또 떠났는데 언제 돌아올란지. 이젠 됐습니다. 저희들도 좀 쉬고 곧 가겠습니다. 푹 쉬시오. 바로 저 욱하니 김 선생님이 쓰시던 방인데. 자, 어서. 고맙습니다. 여기 좀 앉았다가. 아니, 한글 동지! 아, 엄동무. 차광수동문 어디 갔어?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 잠이 든지 오래요? 반 시간쯤 됩니다. 가만. 그럼 깨우지 마오. 차광수동무, 고맙소. 동무들과 같은 혁명 동지를 가진 나는 정말 행복하오. 고맙소. 고맙소.
한별. 할아버지! 할아버지! 홍동무! 선생님! 한별동무는 어디 갔어? 또 나가셨습니다. 뭐요? 지체할 수 없다는 거죠. 전 선생님을 깨워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사정이 있다면서 정 말리시는데 글쎄 제가 그래, 어디로 가셨어? 저 두만강 건너 원소인지 종소인지 하는 고장이 있죠? 어디라고? 국내에 들어가시단 말이오? 그런데도 날 깨우지 않고 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면 내가 대신 가면 되지 않소? 그만한 생각도 못하고 혁명도 손발이 맞아야 해먹지. 이거 어디? 도대체 동만의 원동무들이 뭐라고 있어? 그 방 안의 꼴을 좀 보. 그래 한별동무가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이 목심 한 개로 지내야겠소? 아무리 간관이 혁명이로서니 목숨 바쳐 모신다는 게 다 속이 빈 소리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 할아버지도 이불이 없이 지냅니다. 그래서 다른 덮개를 가져오는 건 절대로. 그래, 지난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 흥룡촌 어머님께서 그 돛조거리랑 만들어 보내셨고 나무가 흔한 곳이 돼서 불을 많이 떼기 때문에 구두는 뜨뜻합니다. 저 간첩을 데리고 간 문일광 동지랑도 다 만나보신 모양입니다. 며칠 후 여기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면서 이걸 차등 국내 원송 지방의 조직에서 복잡한 일이 생겼다기에 급히 떠나가오. 리충락의 변절과 위험에 처한 장춘 조직의 수습책에 대해서는 내 문일광 동매에게 의견을 말해두었으니 곧 그를 만나서 대책을 더 토의해줘. 와. 아니, 아그 시어머니 아닌가? 아니 어떻게 여길 다 장버려. 동네 집들의 소금도 사고 여학생 아이들의 학용품도 사고. 예. 자, 가자. 예. 아바이, 우동 두 그릇. 자, 그래, 어디 갔다고? 나도 도나 여기 갔다는데요. 문일광 동지가 장추로 떠났습니다. 차 선생님은 내일 새벽차로 떠나고요. 그렇게 됐어? 모두 사지판으로 찾아가는만. 자, 들라. 예. 리충락이 그놈이 장춘의 조직 명단과 총 10자를 인수할 것을 적어서 간첩 계집년한테 쥐어보냈더라면서. 짐승만도 못한 놈. 글쎄 원수놈들이 그걸 미끼로 던진 걸 알면서도 그 판으로 찾아가는 거니 섭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같단 말입니다. 어찌겠어. 죽게 된 그 동무들이야 그 얘네고 봐야지. 한별동문 문일가랑 떠난 걸 모르고 있겠구만. 오늘 새벽 재떠날 때까진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요새 국경경비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차광수 동무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글쎄 주무실에서 슬그머니 떠나신 거요. 이번 공작에서 제발 죽지들 말고 살아 돌아오길 바란다고 내 인사나 전해줘. 예. 그리고 한별 동무가 내일도 돌아오시지 않으면 나한테도 인차하리라오. 예. 자, 놈들이 눈을 밝히고 싸다니는데 조심해야 돼. 가자. 예. 문일광 동지는 무사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떠나는 장춘행 철패도 사왔습니다. 홍동무, 좀 기다리고 있어. 가만. 자, 차동무. 네, 여러모로 신중히 생각하고서 결심하는 일인데 장춘으로 내가 가는 게 어떻겠소? 반대요? 내 차동무나 문일광 동무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 분공이 차광수 동무에게는 더욱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요. 변절자는 장춘에 있는 우리 조직을 팔아먹었고 교활한 원수 놈들은 그걸 미끼로 우리한테 낚시를 던졌어. 은매라는 계집이 고백하는 걸 들어봐도 그렇고 놈들이 한별동무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곳으로 본인이 가겠다는 거야. 글쎄, 우리가 유격대를 모아 싸우자고 하는 때 장춘 조직의 핵심들을 잃어서도 안 되겠고 또 다 구해놓은 무기들을 놓칠 수는 없지 않소. 그래서 우리가 선선을 써서 은매가 제 오빠한테 쓴 편지란 것도 받아낸 거고 문일과에도 그런 공작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오. 나도 다 신중히 타산해 본 거요. 은매 편지 한 장만을 믿고 일이 되겠소? 글쎄 잘하면 그걸로 무기는 꺼내올 수 있겠지. 그런데 노출된 조직원들을 구해낼 어떤 타산이 있어? 일을 성공하고 꼭 살아 돌아올 수 있겠느냐 말이오. 아, 혁명인데 투쟁에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있는 게 아니겠어. 죽을 일이면 죽는 거고 죽게 되면 죽을 따름인데. 광수동무, 제발 너무 흥분해 그러지 마오. 까놓고 말해서 김혁이도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죽였어. 사전에 있을 수 있는 사변에 미리 잘 대처했더라면 그런 희생을 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최창거리도 한별을 위해 어쩐다면서 그를 성급히 보내놓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어. 그때도 내가 국민부로 찾아갔더라면 그를 죽이지 않고도 이를 수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김혁이, 최창거리, 그게 어떤 놈들이요? 지금 살아있다면 유격대 창건에서 1000사람, 10,000사람의 몫을 담당해줄 사람들이 그렇게도 일찍이 가버렸어. 그들의 생각을 하면 난 지금도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소. 그런데 이제 더 피가 있고 열이 있고 심장이 뛰고 있는 나로서는 이제 또 가까운 동무들을 죽이고서는 일도 안 되겠거니와 살아낼 것 같지도 못하오. 그런데 또 문일과이도 죽고 차광수까지도 다 죽겠단 말인데 저동 이번 장춘 공작은 지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동지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족죽의 동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도 있고 우리 동무들과의 연계를 짓는 거며 운매 오빠로 가장하고 있는 놈에 대한 사전 여해를 하자 해도 그들의 힘을 빌어야 할 거요. 그런데 광수동무는 그 고장 중국 동지를 누구로 알고 있어? 잘 모르지 않소. 그러나 나는 장춘을 잘 알고 있어. 지리도 알고 사람들도. 그러니 나에겐 확고한 승산이 있어. 안심하고 어서 결심하오.
이 충나기가 변절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놈. 제놈이 아무리 목숨이 아까운들 한별동물을 해치려는 꾀임이 공모하고 나서다니. 꿈만 같고 믿어지지 않소. 차동무, 내 이런 생각이 두어. 이 세상에 양면적인 타협처럼 고치기 어렵고 죄 많은 결함이 없겠다고 말이오. 이 충나기가 정파들을 얼마나 미워하던 놈이오. 그런데 문일광 동무가 알아본 대우 하면 그놈이 화여파의 김희찬이와 할빈에서도 만나고 장춘에서도 만나 밀려다니며 술도 얻어먹고 흐지부지 할 말 안 할 말을 다 하면서 인정을 팔다가 끝내는 꼬리가 잡히고 말았는데 이제 와선 원수의 놈과 맞장구를 치는 대로 굴러 떨어져 버렸어. 하송의식 때부터 같이 지내면서 내 그런 놈인 줄 몰랐거든. 신념. 신이란 게 뭐겠소? 그것은 오직 하나만을 지키는 정신에서 자라나는 건데 우리가 그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원칙이 없는 타협에 대해서 응당한 주의를 돌리지 못했거든. 그놈이 참새처럼 약은 데다 입방아를 잘 찍고 권총을 차고 돌아치는 그 겉바른 용감성에 그만 속아 넘어갔댔소. 아닌 게 아니라 이충락의 용감성은 소문이 났댔으니까. 신념이 없는 그 용감성이란 게 더 강한 자 앞에서는 쉽게 꺾어지고 마는 거요. 그런 자는 자기 목숨을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려 드니까 끝내는 조국도 팔아먹는 거요. 정말이지 이번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겠소. 차동무, 이번 사건으로 해서 우리 대환에서 서로 믿지 못해하는 불안이 조성되어서는 안 돼요. 그건 무서운 일이요. 우리는 사랑과 믿음으로 새 세계를 창조해야 하오. 한별동무, 좀 눈을 붙이오. 일 없어.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소박한 우리 동무들이 더욱 그리워지는만. 서심 선생 생각도 나고 외롭게 지낼 텐데 병세는 어떤지. 환자는 약보다도 사람을 더 그리워하는 거요. 차동무하고야 동경 시절부터 인연이 깊은 사이인데 얼마나 보고 싶어 하겠어. 한번 찾아가보. 찾아가겠소. 전에 구해놓은 약품들도 가지고 가면 몹시 반가워할 거요. 다시 돌아올 것을 기약할 수 없는 그 길을 떠나면서도 동지를 잊지 못해하는 저 인정, 저 사람. 한별의 한없는 사랑의 세계로 나를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 그는 나의 잊을 수 없는 동지인 소심이었다. 여보, 광수. 종주국에서 먼저 혁명이 일어나고 그 종주국 노동계급에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식민지 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고전에서 익힌 우리의 지식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오? 우리 경우를 말하면 일본 혁명과의 관계인데. 그거야 위대한 천재들이 밝힌理論인데 의견 여부가 있겠어? 그런데 왜 그러? 내 서재에서 책을 빌리다 읽고 나는 젊은 청년이 있어. 어느 날 그 청년과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가 나를 비판하는 말이 고전에는 이렇게 됐으니 우리도 꼭 그래야 한다는 식의 관점과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거요. 막스레닌주의도 고유한 자기 민족의 토양에 발을 붙이고 봐야만 산혁명학설이 된다는 거지. 그 청년의 주장은 종주국 노동계급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체의 힘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어. 그것만 준비되면 식민지 인민도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요. 자체의 힘이라. 우리 조선노동계급이 힘만 가지고 말이오. 노동계급뿐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의 단합된 힘에 대해서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 어쨌든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인민의 힘을 크게 믿고 혁명을 해야 한다는 그 청년의 확고한 입장 앞에서 머리를 숙였다고 할까? 그래, 요샌 그만 자기 회의에 빠져버렸어. 이거 대리론가가 그렇게 쉽사리 진심이요? 글쎄, 이 소심이도 자존심이 없진 않은데 차광수를 길림으로 오라고 한 것도 내 실토종을 하고 싶어서였어. 김성주란 청년을 만나보구려. 누군데? 자, 가교. 우리 조선민족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생활에서 천명하고 지조가 굳었으며 큰을 잃어서 하는 고상한 애국정신을 승상해왔습니다. 저희를 지켜 비스같은 비판정신을 발휘했으며 원수와 맞서서는 슬기로운 반항정신으로 굴욕보다도 죽음을 택한 것이 우리 선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울지문덕, 강감찬, 리순신을 낳은 조선인민임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오늘 유구한 역사국의 슬기로운 인민의 후손들인 우리들이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지배하에서 망국노의 처지를 감수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초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란 놈은 짓거려 내기를 조선 사람은 일본 법률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오늘 노래의 구조를 애울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났다 자유를 위해 자유가 없으면 차라리 죽자. 우리는 노예로 살 수 없노라. 우리는 죽더라도 자유를 찾자. 인생의 정의는 바로 자유다. 자유를 앗아간 원수를 쳐부시다. 한별, 한별. 사랑과 믿음, 자신의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치기 전에 한별 정신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인민에 대한 그의 무한한 믿음과 헌신성, 동지를 위한 그 한없는 사랑, 그의 신념, 혁명에 대한 그 사명관에 대하여 나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구나. 정해동, 장추는 골목들까지 환할 테지. 여러 번 다녀본 것이니까. 그럼요. 문일광 동무를 만나서 협동을 잘해요. 한별 동무 모르게 말이오. 알면 오히려 걱정할 테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 돌아가십시오. 정해동무, 우리 모두 난국을 헤침에 있어서 한별 동무를 대신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기만 하오. 제 아무리 몸부림친들 무슨 소용이 실제에 있어서 대신할 수 없는 걸. 동무들이 이 차광수를 원망할 거요. 그걸 이해하면서도 모두들 선생님만을 쳐다보게 되는 거죠. 아, 변절자. 그놈이 그 누꼬리 고깃덩이 같은 목숨이 살자고 그런 짓을. 정말 마음이 놓이지 않소. 글쎄, 하늘이 낸 인물이니 그 하늘이 도와줄런지. 선생님, 한별 동지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꼭 된답니다. 전 그걸 믿습니다. 옳소. 인민을 위한 여비의 결심을 품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믿는 굳은 신념이 중요하오. 한별 동무는 죽음을 초월하는 그 신념 속에 조선의 넋을 보고 있어. 저도 그런 결심으로 떠나갑니다. 정해동, 선생님, 걱정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거예요. 잘 싸워줘. 네. 예, 장춘 한명대입니다. 예, 봉천에서 전합니다. 예, 접니다. 대장님이십니까? 예. 예. 문제는 장춘이다. 운매의 잠입 공작은 거기서 반응이 나타날 것이다. 그곳 지하 조직의 움직임부터 살피되 수색망을 배로 느려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 혹 큰 인물이 나타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예. 그들의 지도자가 꼭 나타날 것으로 알고 만단을 기하라는 대장님의 지시가 내려왔다. 예. 명사. 여기 일은 잘 돼갑니까? 예, 그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 안 됩니다. 속담에 구두쟁이 셋이면 제갈야이보다 낫다고 했는데 못 해낼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진정 한별이 아니고 누가 우리 혁명을 구해낼 수 있겠는가? 그에 가까운 벗으로 싸우고 있는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자, 그럼 바쁘실 텐데 실례하겠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안녕히. 이리야. 한별동무가 대준 대로 그 중국 동지를 찾아가 만났더니 우리 조직원들을 어느 아지트에 모이게 해주겠다고 했소. 됐어. 여기 동무들은 이젠 구할 수 있게 된가 보. 아직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놈들이 나에 대한 운명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 틀림없어. 정말 한별동무가 가출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한별동무 무기인수를 나 혼자 남아 사라면 정말 마음을 푹 놓고 잘해보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없겠소. 부탁이오. 좋소. 정소원이라면 그렇게 하기오. 여보 문동, 대신 내 말을 잘 들어둬야 하오. 총열자루가 생긴다면 나는 천리를 걸어서라도 찾아가겠소. 알겠소? 알겠어. 은매가 오빠에게 쓴 편지는 어디에 꽂았어? 안주머니. 그건 낙제요. 더 깊숙한 곳에서 꺼내는 걸 그놈에게 보여주어야 하오. 그리고 문동무가 돌아가는 편은 할비냉 남부선을 이용하오. 길림선보다 소련이 관할하는 그 철도가 단속이 덜할 거요. 꼭 그렇게 하오. 또 뭐가 있겠나? 문동무, 뜻밖의 정황이 조성되는 경우 말이오. 제발 너무 일찍이 죽을 각오를 하지 마오. 그건 막다른 고비에서 하는 노릇이고 살아야 하는 거요. 그러자면 마지막 1분을 침착하게 사고할 줄 알아요. 죽을 각오는 일처면 되는 거요. 절대 덤비지 마오. 절대로. 그대 함께 사선을 넘어 푸른 절개 간직하였네. 정을 쏟아 녹슬 키워준 결의의 스승이요. 조선아 너를 위해 이 가슴에 불타는 소원 혁명을 위하여 한별을 지켜가리라. 동무들을 지도하던 이충락이는 변절했어. 그놈이 동무들의 명단을 몽땅 외놈에게 넘겨주었어. 그런 놈이 지도자랍시고 개같은 놈. 돈도 주의도 명예도 바라지 않고 오직 나라와 결의를 위한 초속이 되자고 함께 맹세를 했는데 그놈이 그걸 저버리고 동지를 배반했어. 백절불굴의 혁명 정신에 대해서 곧잘 떠들어대던 놈인데 우리가 그를 믿은 것도 잘못이지만 그 믿음을 배반한 죄는 죽어서도 씻을 수 없는 거요. 가련한 놈이요. 한 목숨이 아까워 인민들의 기대도 동지들의 믿음도 다 저버리고 영예도 양심도 인생에 기중한 모든 것을 쓰다남은 물건짝처럼 팔아먹었어. 어리석은 놈이요. 인간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정신적으로 거지가 되어버린 놈이요. 한별 동지, 조직이 노출된 이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단 말입니까? 우리가 뭐길래 이 사스파를 이렇게 한별동지 어서 떠나십시오. 고맙소. 동무들, 고맙소. 나는 배반을 당한 동무들의 가슴 속에 철이 찬 불신의 얼음덩이가 맺힐까봐 그것이 참을 수 없어 뛰어왔소. 신의와 신념이 없는 그 어떤 사상, 어떠한 정신도 그것은 모래판 위에 세운 탑과 같이 쉽사리 무너지는 거요. 나는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신의는 금강석보다도 굳고 불보다 뜨겁다는 것을 동무들의 심장 속에 새겨 넣어주고 싶어서 사선을 넘어왔소. 노래도 있듯이 비겁한 자는 갈 테면 가랍시다. 우리는 끝까지 생사를 같이하며 우리의 당면 목적인 진정한 인민의 무장대우를 조직하기 위하여 용감하게 싸워나갑시다. 장춘 공작은 관동군 특무기관과의 아슬아슬한 절벽 위에서의 대결이었다. 이미 노출된 조직을 구해내며 적이 미끼로 던진 무기를 획득해내는 것은 생명을 내대야 하는 위험한 전투였으나 모든 일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갔다. 동지들은 구원되고 이제 남은 무기 획득 공작도 우리의 손에 잡힌 밀정의 편지를 이용하기로 한 전술이 소기의 은을 내어 무기를 인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헌병대요?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가? 알았어. 어찌된 일인가? 마지막 1분을 침착하게 사고하자. 당신 누구요? 조선 사람 아니요? 자. 이 수색은 밀정을 은매의 오빠로 더 믿게끔 만들려는 적들의 교활한 술책이었다. 이제 무기만 운반하면 공작은 끝나게 된다. 이번에 중국 동지들에게 많은 패를 끼쳤습니다. 뭘요? 운매오파로 가정하고 나선 자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우리 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이젠 다 왔구만요. 무기는 안전한 곳에 옮겨놨으니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소문은 들어왔소만 이번에 김성주 동무를 직접 만나보니 정말 그런 분과 같이 일하는 당신들이 참말 부럽소. 예. 주인님, 수고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왜 아직 안 떠났소? 동무들만 내 걱정을 하고 난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사람인 줄 아오? 이렇게 변장을 하니 깜짝같구만. 나도 모르겠는걸? 헌병대 놈들이 놓칠 수밖에. 참 수고했어. 옮겨온 총들은 여기다 넣어뒀어. 잘했어. 시내에서 빠져나온 장춘 동무들은 모두 서정의 동무가 데리고 먼저 떠났어. 중국 동지들한테서 다 들었어. 문동무, 이 집 주인도 그렇고 우리 중국 인민들의 상의를 잊지 맙시다. 알겠어. 그리고 차왕수 동무가 소심 선생한테 왔다 돌아가면서 통신을 보내왔어. 그 사람이 병에 시달려서 인젠 살기 싫어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전염병이라고 아예 접근시키지도 않아서 악수도 못 해보고 선자리에서 돌아섰다고 하오. 뭐요? 차광수가 선자리에서 돌아섰단 말이오? 동무들이야 동경 시절부터 존경해온 선배였다는데 우리를 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돌아가는 길에 들리겠소. 내 이 일을 끝내놓고 꼭 찾아가 보겠소. 제발 그대로 돌아가줘. 그가 전염병 환자라고 해서 그러? 문동무, 우리는 적이 무섭다고 투쟁을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병이 무섭다고 해서 동지를 피할 수가 있겠는가? 동문한 아이 장춘에 왜 왔소? 동지들이 귀중해서 왔던 거요. 내 잘못했어.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것만은 서심 선생. 한별동무 왔어. 가까이 오지 마시오. 안 돼요. 먼 길을 찾아온 손님에게 무슨 인사법이 이랬습니까? 안 된다니까. 절대로. 서심 선생, 일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래, 치료는 잘 됩니까? 내 인사가 늦었어. 이렇게 좋은 곳에 치료막을 지어주고 온 마을이 돌봐주는데 정말 차광수 동무가 애썼죠. 이 자자턴이 좋은 마을입니다. 가른회의도 하고 잊지 못할 고장이죠. 어디서 오는 길이기에? 장춘에 볼 일이 좀 있어서 갔댔습니다. 바쁜데 일부러 이렇게. 자, 가서 사시는 형편이나 봅시다. 원고를 계속 쓰십니까? 아니요. 이젠 몸도 정신력도 열정도다. 막수의 말이 분노는 시인을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분노까지는 아직 잃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게 기껏해서 남의 것을 외운 건데 글뚜지에 불과하지. 창조가 없는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가치가 있겠소. 지나친 겸손 같습니다. 나는 학생 때 소심 선생의 덕분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서재의 책을 다 읽었으니까요. 날이 저물겠는데 마을로 돌아가겠는지 아니면 기차를 타겠는지. 오늘 밤은 선생과 함께 초막에서 쉬었으면 합니다. 선생에게 기묘한 부탁도 있고 해서. 고맙긴 한데 이런 병이다 보니 쉬는 것만은 삼가해 주시오. 또 그 말씀이군요. 면역성이 강한 건강한 몸엔 전염병이 덤벼들지 못합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병을 고친다는 게 약 절반 마음 절반이란 말이 옳습니다. 아직도 교학이 없는 그런 병은 더욱 그렇죠. 병을 이기셔야 합니다. 너희 건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님이 선생과 같은 분의 창조적인理論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얼마나 좋은 저녁입니까? 인간은 무한한 세계에서 살면서 무한한 것을 창조해냅니다. 관념론은 자연과 인간 세계를 초월하는 그 어떤 존재와 위력 앞에
인간이 머리를 숙일 것을 설교하고 있지만 위대한 존재인 인간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 모든 고통과 빈곤을 극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인류의 행복한 범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 같은 것한테 부탁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곧 항일 유격대를 모아 무장에는 무장으로라는 투쟁 구호를 내걸고 무장한 일제 침략자들을 무력으로 몰아내는 투쟁에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자고 합니다. 선생이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글을 써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중요한 글이야. 내가 아니래도 선생이 꼭 써주어야 합니다. 다음번에 와서 그거를 받아가겠습니다. 전엔 학자인 나의 눈을 틔워주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죽어가는 인간에게 생명수를 부어주노마냥. 그럼 내 힘껏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내 차광수동만테서 듣자니까 아주머니가 부르주아여서이라고 몹시 하신다는데 그건 선생답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혁명가가 자기 아내 한 사람을 교양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선생은 그 여성을 동지가 될 수 있게 이끌어주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아르시는 때 곁에서 돌봐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심 선생, 오늘 저녁밥은 내가 지어봅시다. 우리 어머님한테서 배운 재간인데 아마 선생이 지은 것보다 나을 겁니다. 한별동 모스크바 유학을 가게 된다니 사실이요? 김혁동 서심 선생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겠고? 자, 서심 선생한테서 들은 소식이요. 국제당 동양부에서 토론된 일인데 한별동무가 추록은 했지만 이제 일제놈들도 그렇고 반동군물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피신을 시킬 겸 외국 유학을 가도록 했다고 말이요. 그래, 바래주러 왔어? 반대하러 왔어? 어느 쪽이요? 난 축하하러 왔어. 대경사요. 김혁동무야, 이 기타로 전성곡을 타주던지 성별시를 읊어주던지 할 테지. 나는 왜 찬상을 쏟느냐니까 좀 들어보. 조선의 별 한별, 청춘들 그 별빛 우러러 사랑을 속삭였고 자유를 외쳤노라. 그 별빛 안고 죄악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며 인생의 머나먼 길 닦고 있어라. 전체를 잃은 대지 그것은 암흑의 사막인가 풍랑 속의 쪽배런가. 됐어. 시인의 표현은 저렇게 요란스럽다니까. 사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일을 위해 애써주는 애국의 벗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댔어.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동포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고 생각이 달라졌어. 나는 우리나라와 우리 인민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어. 그리고 귀중한 동지들과 사랑하는 동포들 속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 교육이란 지식을 주는 것이라기보다 사람을 키우는 것으로 되어야 할 거요. 그런데 교육에서의 세계 사람들의 아세아관에 대해서 나는 늘 의심을 품게 되는데 훌륭한 인재는 문명한 나라에서밖에 육성될 수 없다는 견해에 대해서 말이오. 우리는 필요한 지식을 널리 문명 세계에서 배워야 하지만 고매한 인간 정신은 자기 민족, 자기 인민의 고유한 토양에서 웅탄하고 자라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달리는 될 수 없어. 우리는 조국에 충직한 인민의 아들, 딸들을 키워내야 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동무들 노래를 부르자. 한별의 노래를.
나와 같은 마음 모진 사나이도 울게 하는 저 무한한 동지의 사랑, 무한한 인간의 정. 한 별, 그 별은 우주에서 지구에 찾아온 별인가, 조선에서 솟아오른 별인가, 위대한 영웅도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아름다운 그 이름, 한별. 아, 그대는 다정한 말, 포근한 체온으로 사람들에게 무한한 것을 주며 이처럼 두려움 모르는 장수의 힘을 키워주는구나. 한별, 그대의 정어린 웃음에서 내 생명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사랑